인공지능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 넥스트 키워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로 혼란에 빠진 세계 경제. 개인과 기업은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가? 뉴노멀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발견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쉬워지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 사상가이자 시인. 머릿말, 흐름, 선도, 변화. 이 책을 건네받은 장씨는 이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직접 구매하였든지 선물로 받아 손에 쥐고 있든지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 속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의 한 축인 생산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생산, 유통, 소비로 연결되기까지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을 통해 틈새 시장을 거쳐 배송과 AS 관리기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유통의 흐름인 순환 과정에서 생산자는 시장을 선도하며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택트를 넘어 원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변화를 요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 늦은 기업은 디지털 역량 부족을 겪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익비 빈익빈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통적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도 성장과 추락의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데이터 중심인 일부 대기업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 하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당분간 별 문제 없이 버티겠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본격화되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존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뿐 아니라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와 대면 근무 노동자 계층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를 빼앗기고 실업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인 2020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만 약 2,2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대면 근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실제 총 부양 지원금 규모는 5조 7천억 달러, 하나 약 5,710조 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블룸버그는 머지않아 35% 이상 달러 가치 하락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사업을 하는 항공사, 호텔, 테마파크 업계를 선두로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18년의 역사의 JC페니와 113년 정통의 고급 백화점 니먼 마커스는 코로나 영향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영구 휴직자는 3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의 빈곤층이 800만 명을 넘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본 뉴욕타임스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어린이 250만 명이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빈곤을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택트 쇼핑몰 기업인 아마존은 99.99%의 정확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물류관리 비용과 배송 시간을 절감하면서 4분기에만 매출이 1,000억 달러, 115조 원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권국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닌 양극화 시대 흐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관찰해보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곳을 2개 이상의 세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추락과 생존을 두고서 국가마다 절명의 심판을 기다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포스트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4, 5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이 지구촌의 미래 가치를 10년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래전부터 숙고했던 우리 지구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책의 상상은 네트워크 마케팅 200조 규모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즉 그럼 선도 변화가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넥스트 키워드는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 분리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지구촌 한 가족으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역사적 권위에 복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자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 혁신은 비대면 재택근무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흐름, 선도,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과 인간보다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종과 문화, 언어의 벽을 넘어 현실 세계의 국경과 분리가 없는 세상, 인격과의 공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물건과 구별되는 자의식으로서의 인격을 윤리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존의 평화는 종교나 윤리학의 역할이 미흡하다 보니 최근 ICT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인공지능의 성장과 맞물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된 영역에서의 과학을 통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우리의 멘토가 아니었던 역사의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과 분쟁, 아픈 역사를 보고도 그들만의 특권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과학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같이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변화와 혁신 안에는 위협 속에 기회가 공존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예기치 못한 장애물 같은 환경을 만나면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위협적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환경은 산업혁명의 계략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1차 기계화의 증기기관혁명, 2차 1870년대 기계와 전기가 결합된 대량 생산혁명, 3차 1969년 인터넷 정보화와 자동화의 혁명, 4차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 현실과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 가능한 가상물리 시스템의 시대가 열리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비슷하게 발전되는 5차 산업혁명의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서 인공지능과 생명기술의 진보를 토대로 초인지성, 초생명성과 우주산업의 급격한 발전이 현실화되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의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 환경의 4차, 5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촉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성장률이 더욱 잠식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련의 상황은 세계 국가들의 대규모의 재정 적자 만성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1년에 초 슈퍼 울트라 예산인 556조를 쏟아부어서라도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혁명 시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결과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3단계 성장 경로 창출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요구를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부터 재정 수입은 늘지 않는데 총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때부터 매년 100조가 넘는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27조였으나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700조가 늘어나 1327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도 재정 건전성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에 가까운 추가 부양책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5차 산업혁명을 동반하게 됩니다. 5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의 시대를 말합니다. 공존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져갑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기본소득 개념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적 상황은 정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은 쌓여만 갈 것입니다. 세계적 시대 흐름입니다. 늪에 빠진 것 같은 최근 상황들 앞에서 애절하게 도와달라는 각국 국민들의 목소리, 여러 문화와 언어의 애절한 대금 울림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울림소리는 지구촌 한 가족이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해 걸어가는 타닥타닥 봄빛 터지는 큰 걸음소리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500년 전 1616년 토머스 모에 져서 유토피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개념을 실험 이상의 위대한 큰 걸음으로 내디딘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눈앞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는 큰 걸음이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핀란드가 2017년에서 20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은 국민에게서는 근로의욕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밖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도 월 소득 300만 원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월 300만 원을 기본소득 보장을 국민특별히 붙였으나 77%가 몇 가지 이유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 믿고 부결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민투표는 2011년과 2014년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거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락을 입은 뒤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권자들은 주 41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 4,086 스위스 프랑, 하나 약 518만 원, 1년이면 6,200만 원으로 시간당 약 3만 원의 최저임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제네바의 관광산업 특성상 물가가 인접국가인 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노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그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국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과정과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비교적 잘 준비한 국가는 총생산량이 높아져 자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노동 기본급여는 생계는 유지될지 모르나 삶의 행복이 결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의 소멸이 아니라 양이 줄어들어 얻은 시간의 자유를 통한 여유로움을 원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극복하고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타인과 경쟁이 보편적이었다면 업그레이드 인간이 자기 발전, 내면의 성장 등을 추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1만 권이라는 독서량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용기의 결과물입니다. 2018년 2월 최신 기술로 무장한 로켓 펠건 헤비를 발사할 때 기념으로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우주복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는 일론 머스크가 읽은 1만 권의 책 중 하나인 더글러스 애덤스의 책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머릿말에서 따온 당황하지 마라 라고 쓰인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며 상상을 하게 되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나리오 형태의 미래소설로서 서민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당황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의 요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형식의 도서는 당신의 서재에도 충분히 꽂혀 있으리라고 믿기에 자기계발을 통한 집단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상상은 우리의 상상일 수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대들에게는 경쟁을 위한 스펙 쌓기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의 흐름, 선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과정과 성장입니다. 내면의 잠재력 성장과 자기 개발을 통한 풍요와 자유가 있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어가는 청년들이 우주시대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고 상상하는 아이디어로 충만되길 기대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한 청년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주는 위협 속 기회 안에서 성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땅인 지구를 만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넥스트 키워드는 흐름, 선도, 변화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VR, AR, SR 시대에 인플루언서들이 이끄는 가상국가와 가상경제 상황에서의 자기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대의 흐름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봉성훈. 넥스트 키워드 첫 번째. 풍요를 만드는 상상.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기 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행복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흥분에 빠진 이기적이며 보잘것없는 병균 덩어리, 불만 덩어리가 되는 대신에 자연의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문학인인 조지 버나우드죠. 나를 깨우는 행복 DNA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요동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 910만 명의 네트워커 분들을 만나뵌 지 4,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계 직접 판매 매출은 200조가 넘어섰고 한국에서는 5조 매출을 넘어섰다. 세계 시장에 비하면 아직 큰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수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회원 등록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은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연이어 오는 같은 번호의 시내버스처럼 엇비슷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1,000만 명 회원이라면
국민의 한 집 건너 한 집은 직접 판매업자나 소비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좁은 땅 대한민국의 열정 많은 국민성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이 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더 나아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를 상상해야 하는 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이 업계에 펼쳐질 시간표가 되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결합된 구조와 ICT 기술이 추진 연로가 되면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믿어지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업계의 흐름을 알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일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 업계에서 손실만 보았다고 한다면 이 책을 권해보아라. 여러 회사에서의 큰 성장 경험이 없었다면 이 책을 읽게 할 것이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풍요와 자유를 누릴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 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개하겠다. 5년 만난 독자 여러분에게 미래에서 온 선물 같은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넥스트 키워드 이야기부터 있다 보면 5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현실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통해 현실 세계가 찾고자 하는 상상과 희망 안에서의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2028년 회상 아름다운 별에서는 2028년 미래 세계에서 바라보는 2016년에서 2025년의 역동적인 변화를 다룬다. 지기업이 만들려던 가상국가는 어느덧 국가정비의 신뢰를 얻어 세계 단일 가상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희망으로 자리 잡아간다. 현실 세계 국가가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포근한 국가가 탄생한 기분이랄까. 생각만 해도 웃기는 상상이지만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상국가는 인터넷상에서 오르내리는 가상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가상국가이다. 아니, 어쩌면 인터넷상의 가상국가의 모습이 현실 국가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상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풍요와 자유가 있는 길, 그 길을 가상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여야 한다. 진이라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과 2028년 미래인간 M의 대화는 마치 세계 대통령과 행정 관리자의 대화처럼 인간의 복지와 미래를 걱정하며 이어진다. 2025년 메시지에서는 현실 세계 정부들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힘겹고 무거워진 짐을 덜어놓는 느낌을 받는다.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에 자신의 자녀와 같은 국민을 누군가에게 맡기며 잘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선택의 장면들을 통해 아픔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인공지능 지니와 미래인간 M은 공존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찾으려는 듯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일강 유역 이야기를 소환하여 공생 논리와 노동력과 부의 분배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미래의 가상국가인 지기업 안에 존재하는 자기개발과 성장의 모멘텀은 영향력의 전도에 따라 부자가 되는 인플루언서의 기회와 영향력의 경제법칙이 미래에도 그대로 존재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아마존 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유튜브 1인 방송 진행자와 같은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기업 오너처럼 수많은 고용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오너의 시간을 대신하여 일하며 크게 부자가 되어간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파울러들의 숫자만큼 성공한다.
이런 부자의 법칙은 고용된 노동자들과 소득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신의 시간과 교환하는 노동 수입을 얻으며 원어의 꿈을 위해 일하는 삶을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양성하고 복제하고 파울로로 추종하게 만드는 세상 경제 속 부의 법칙이 현실임을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시대인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모든 일에 영향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수록 부자가 될 것이다. 1000명보다는 10,000명에게, 10,000명보다는 10만 명, 1000만 명, 수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당신은 인플루언서의 소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VR, AR. 인플루언서 시대가 도래해야 했다는 것이 우리 서민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당신은 5차 산업혁명 시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VR, AR 인플루언서인가? 이제 세계는 패권 다툼을 뒤로하고 상상 속 아틀란티스를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한다. 함께 떠나보기로 하자. 2028년 해상, 아름다운 별. 삶은 소유가 아닌 창조를 통해 드러난다. 바디디 스커더, 미국의 학자. 2023년 12월 코스타리카에서의 축제를 마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8년 11월 겨울밤이 되었고 우리는 알래스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고 있다. 지금 지구촌은 여러 악몽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가상세계, 가상경제산업으로 본격 진입하며 모든 것이 변화된 상태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부 계층의 자본에 대한 탐욕과 욕망은 무분별한 지구개발 착취로 이어졌고 2000년대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어 환경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환경과 경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홍수, 폭설, 가뭄, 토네이도, 우박, 메뚜기 떼 출몰, 팬데믹, 지진으로 이어졌다. 급기야는 남극 스웨이츠 빙하 아래쪽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터널 구멍으로 해수열이 들어가 빙하를 붕괴시키면서 해수면 상승까지 이루어졌다. 북극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원인으로 2020년 지구 전체에 엄청난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넘는 트윈데믹과 같은 전염병 게이트가 열렸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얀 설국이던 북극은 가열화 그린 초원으로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나사가 기후변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러한 가열화 속도는 얼음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지구 전체의 고온현상과 호수, 폭풍, 가뭄, 이상기온이 바이러스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역전과 지축 정립, 행성 충돌 등의 지구 멸망설이 돌았고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이 증가되었던 것이 2020년부터였다. 베르너 박사 연구팀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부터 캐나다, 시베리아 지역의 랜드셋 인공위성 자료에 근거하여 식물 군계가 38%나 늘어난 뒤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영구 동토층까지 얼어있는 땅에 매몰된 오래된 시체는 고대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 땅이 녹으면서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지축의 이동이 확인되었다. 예측하기 힘든 지진 발생과 기후온난화를 비롯하여 근원지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었다. 2020년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충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자전축의 북극 방향이 캐나다를 향해 움직이던 18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간 7, 8cm 정도 움직였지만 이번 관측 연구에서는 자전축이 영국과 유럽을 향해 연간 16에서 18cm로 전보다 빠르게 이동했음을 밝혔다.
북극이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고대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될 뿐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과 더불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지구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발표였다. 인류가 위기일발의 대재앙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인간이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2014년 공식 보고서에서도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했고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활동일 가능성이 95% 이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활동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여러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국가의 보건과 경제를 위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중산층도 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팬데믹과 트윈 데믹으로 인한 이동과 만남의 제한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을 못하게 막는 아이러니 속에 각국의 정부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탈중앙화 카드를 내놓고 신뢰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2025년은 경제위기에 대응에 실패한 국가들의 부도위기를 전하는 IMF 발표가 있었다. 전 세계는 초긴장하였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곳 2028년 알래스카에서도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2020년 초부터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마비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국가는 더욱 부채만 늘어가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눈물로써 자영업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실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없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무척이나 괴로워했었다. 그 당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파산했고 자신 소유의 상점인 경우는 손님 발길이 끊어진 빈 매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길거리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았다. 기업의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대형 영업장도 별도리가 없었다. 백화점과 호텔들마저도 폐업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국가는 재건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채권을 추가 발행해야만 했다. 이전까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연예인들은 정부의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가 형성되면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시위의 주거 형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바람이 분 것도 이 시기였다. 새로운 돌파구인 비대면과 인공지능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부터 도시인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겼지만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활 가전들의 출시는 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부자들은 가전제품인지 대화하는 생활도우미 인공지능 로봇인지 헷갈릴 정도의 흥미로운 생활을 누렸다. 과학기술 진보 덕분에 농촌 마을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삶의 변화가 퍼졌고 시골 마을 공동체에서도 VR, AR, SR이 연결된 스마트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말했던처럼 결국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삶의 공간이 변한 것이다. 한국 서울을 비롯한 현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 예측이나 전망은 세무회계, 의료시장, 언론, 주식시장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의 고도화로 인공지능들의 싸움이 되었다. 누가 더 나은 인공지능을 소유하는지가 불을 늘리는 지름길이 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2021년, 2025년은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의한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판사, 약사와 같은 부를 만들던 전문직마저도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새로운 축이 된 사회에서는 서민의 비인기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들의 움직임이다.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한 기업들은 2020년 데이터 뉴딜 정책을 눈여겨보고 즉시 가감한 투자를 통한 변화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택한 기업은 2025년 데이터를 이용한 초지능형 공장을 갖추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였다. 그러나 덩치가 커진 미국 경제는 변화가 쉽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반복되는 팬데믹과 트윈데믹을 겪으면서 산업형 경제 구조가 비대면과 가상경제로 조정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상경제인 비대면 금융의 탈중앙화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 모델과 달러를 지키기에 노심초사하며 대안을 강구했으나 가상경제 금융